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단독 독점이죠. 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장 기자님 요즘 네. 뭐 종횡무진 현장을 누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그러니까 강서구를 네. 누비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제가 편의점을 하나 냈거든요. 네. 진짜 편의점요? 네, 취재 편의점을 하나 유튜브로. 취재 편의점. 아. 예, 그래서 오픈 행사로, 오픈 이벤트로 3일장 컨셉으로 연휴 끝나자마자 그야말로 정치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을 네. 이틀 그리고 오늘도 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장윤선의 편의점이 네. 현장을 방문했군요. 네, 취재 편의점입니다. 네. 왠지 이 그래서 네. 근데 사실 판이 커졌어요. 원래 기초단체장 선거 워낙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주목받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이것은 대선인가 단체장 선거인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 편의점 재밌네요. 예, 전국에서 딱 한 명 뽑는 선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딱 한 명 뽑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동네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가 돼버렸다. 그래서 양당 공이 대표부터 시작해서 물론 민주당은 지금 대표가 병석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재판도 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합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대표 원내대표 민주당도 원내대표 총출동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판이 커졌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기화로 해서 누가 전국 주도권을 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상 후보보다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뭐 이런 구도로 보고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끝나면 대통령의 어떤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뭐 대법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나자마자 따라서요. 뭐 네. 석 달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보궐선거에 내보낸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래서 발로 뛰어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네. 자. 발로 뛴 현장, 강서구 현장 분위기, 민심은 어떻던가요? 일단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대체로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막 관심을 표명하시고 나는 뭐 이 사람이 난 것 같다, 나는 이 당이 좋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일단 카메라나 그 마이크가 가면.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터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저한테 정치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주로 재래시장, 그다음에 선거 캠프, 그리고 후보자 동선 따라서 주변 스케치하면서 쭉 다녔었는데요. 대체로 분위기는 1번도 찍어보고 2번도 찍어봤다. 근데 내 삶은 안 바뀌더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한다. 이제 이런 분위기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대체로 이제 소상공인들 만나면 다 장사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표정 보면 알아요. 진짜 힘든지 아닌지. 근데 강서구 현장은 최근에 정말 힘들어 보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과일값이요. 귤 한 개에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귤 5개 놓고 5,000원. 저 깜짝 하나에 놀랐어요. 1,000원이네요. 하나에 귤 하나에 1,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시장통 안에 있는 칼국수 집도 9,000원. 근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귤은 한 50개는 먹어야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네.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 그럼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참 어렵게 됐다. 앞으로 우리가 귤 먹기도 힘들어졌다. 이제 곧 겨울은 닥치고 큰일입니다. 예. 네. 자, 현재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진행 상황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13시 1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4.05%입니다. 사전투표율 4.05%고요. 좀 더 자세하게 시간별로 궁금하신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많이 늘었네요. 제가 오전 8시 때 0.65% 한 3천여 분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투표 참여를 하신 거니까요. 상당히 올라갈 것 같네요. 이 추세대로라면 뭐 오늘 중에 한 10%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해봅니다. 예. 자, 현장 돌아보시니까 상당히 정치 혐오 참
정치가 뭐 하느냐 이런 성토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투표율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투표율은 좀 상당히 낮을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양당 공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한 40%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당이 전망하는 것은 예, 40%대. 40%대. 근데 대체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 4월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전주을이죠. 전북인데 여기에서 26.8%였거든요. 그러니까 30% 미만인 선거가 굉장히 많아요. 재보선의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투표율이 올라가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고 한다면 40%를 너끈히 넘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투표율이 너무 40% 이상이면 야당에게 유리하고 40% 이하면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있는데 근데 요새는 투표율이 딱히 야당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도 다 그렇습니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맞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된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선거인 수가 50만 603명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10대가 1.74, 20대가 15.94,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19.42, 40대가 17.40, 50대가 16.60, 60대가 16.16, 70대 이상이 12.74.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30대, 40대, 50대 60대 가장 그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왕성한 활동을 젊은 세대가 하는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예,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그 역대 선거를 표분서를 쭉 해봤더니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 지역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지난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전승을 했습니다. 강서 가불병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국회의원 3명이 민주당입니다. 싹 다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대선 때는 두 후보에서 8,490표 차로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하지만 동네별로 약간씩 진대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에선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출격을 했는데 36,190표 차로 민주당이 싹 다 집니다. 전 동네가 고르게 다 져요. 그리고 그해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는데 이때 김승현 후보 대 김태호 후보, 지금 나와 있는 김태호 후보죠. 이 대결에서는 7,304표 차이로 민주당이 집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는 민주당에게 상당한 표심을 밀어주었던 강서구 표심이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많이 바뀌었다. 사실상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선거 캠페인 어떤 전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여당발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의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 상황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자, 후보들은 좀 만나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4명의 원내 정당 후보들을 이틀간 만나봤는데요. 첫날 까치산 시장이 있어요. 그 까치산 시장에서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는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김태우 후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캠프에서 진교훈 후보 살짝 봤고요. 그다음에 송화벽화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보당 권혜인 후보 이렇게 모두 만났는데 어제 사실 완전 단독 내용이네요. 예, 네. 근데 살짝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냐면 어제 오전 10시 반에 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그 어르신들 그 식사하시고 이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그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뻗쳐놓고 김태우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김태우 후보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쓱 가면서 각 상가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뚜벅이 유세가 선거 캠페인의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3분, 그래서 모두 4인 1조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던데 좀 적은 숫자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대규모 인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후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와 이렇게 다니는 편인데 김태우 후보의 선거 캠페인은 뚜벅이 유세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캠페인도 물론 하시겠지만 집중 유세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동네를 곳곳이 다닐 때는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제 식당으로 쓱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세요. 30분을. 그래서 봤더니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오신 금강산도 다음에 식후경이고 예, 선거도 중요합니다. 선거 예. 캠페인도 식후경이네요.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복지관으로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실 줄 알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쫙 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그냥 가시는 겁니다. 엥?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선대본부장 나와 계셨거든요.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에 급한 일정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기자들이 다 현장을 철수하고 복지관의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하고 단일화 를 위한 협상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유권자들이 판단해 볼 몫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그 양당 거대 양당 두 후보는 주로 지역 그 원도심의 그 개발 워낙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를 뭐 빌라촌을 아파트촌으로 만들겠다 이런 등등의 공약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권수정, 권혜인 두 후보는 좀 소수정당 후보들인데 생활 공약 중심으로 이분들도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화곡동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약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내놓고 있고 네. 그리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10,000원의 그린 교통 수단 이거는 이제 권수정 후보의 공약인데요. 뭐 이런 등등의 공약들을 내놓고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진교훈 후보도 만나보신 거잖아요. 예, 진교훈 후보도 이제 잠깐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날 예정인데요. 그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 일정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일정이 많이 빡빡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었고요. 어제 그 민주당 교육 관련된 그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이해찬 전 현 상임고문께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출발하셨대요. 세종시에서. 그래서 이제 진교훈 후보 붙잡고 어쨌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도 듣고 하여튼 오늘 저희가 수산시장에 가서 또 진교훈 후보 밀착 마크를 좀 해볼 예정인데요. 장 기자님 궁금한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도 출석했는데 네. 강서구 현장에 언제 갈까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캠페인하는 그 주체들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오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쪽에서는 목금 양일간 사전 투표하는 오늘 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건강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재판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오지 않는다. 네. 내일은 오실지 알 수는 내일 없습니다.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현장까지 다 보셨으니까 후보들까지 만났고요. 네. 판세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판세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저보다 더 잘 판세를 주시지 네, 저는 않을까. KBS에서 공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정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공히 민주당이 좀 승리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자리냐 두 자릿수냐 뭐 어떤 차이 정도로 지느냐.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호남 충청 인구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텃밭이다.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부 안에서도 한 15%포인트 차로 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많이 어려운 선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제 출마하면 안 되는 후보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에 대한 심판 여론이 상당히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뛰겠다라는 주장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뚜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밤에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 말 그대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는 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떠나서 바로 집을 갔던 겁니까? 어떻게 됐던 겁니까? 그 연락두절 상태라고 그렇게 야당 그 국회 여가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행 후보자의 줄행랑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그 장경태 네. 의원은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어제 인터넷 생중계로 현장을 한 밤 11시쯤인가요? 지켜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권인숙 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여쭙기도 했었는데 뭐 반말에 고성에 뭐 거의 육두문자만 나오지 않았지. 아 이거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정치 현장이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분들이 야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가 계속 좀 반복했던 발언이 있어요. 이제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그 자극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그냥 고발하세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아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자질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질문하는 것마다 건건이 뭐 고발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여기는 형사법 위반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 고발하세요. 이게 무슨 태도냐. 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그 딸과 관련된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 김행 후보자가 아니 우리 딸이 공직자예요?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리고 왜 자꾸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그렇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막 하니까 권인숙 위원장이 후보 스스로 좀 상황을 좀 자초하고 있다. 자꾸 이런 태도를 계속 고수할 거면 사퇴하시든가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당 쪽에서 막 소란스러워지면서 위원장이 왜 그런 예, 중립을 지켜라. 네. 뭐 사과해라.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김행 후보자 쪽으로 걸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양팔을 벌리고 어디 갑니까?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후보자 앉으세요. 막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에 인사청문회가 밤 10시 42분경에 중단이 됐고 그 1시간 뒤인 오후 11시 30분경에 후보 안 들어옵니까? 후보 계속 안 들어와요. 뭐 이러다가 이제 정회를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냥 떠나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죠. 후보자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야당 의원들이 그러거나 이럴 수는 있고 과거에 그런 용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도덕성 등에 대해서 자질 등에 대해서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함부로 이탈하지 못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식이었죠. 그리고 어느 나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뜹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초유의 사태고 사실 이 국회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도 증인들 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규율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방송에 아침 방송에 나와서도 뭐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게 그렇죠. 됐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0시 59분 그러니까 거의 새벽 1시 돼서야 다시 또 이제 정회를 선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그 여가위 위원들이 연장전이 각자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경에 저도 권인숙 위원장하고 다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후보자가 중간에 퇴장한다?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고 이것은 국회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거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거다. 있을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계속 후보를 접촉하고 있고 오전 10시에 아마 개의를 했고 다시 또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시간을 주겠다. 김행 후보자는 하시라도 출석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모여서 이 청문회를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김행 후보자가 올 것인가? 네.
연락두절이다.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안에서는 제가 여러 의원들 통화를 해봤더니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택 의원 같은 분은 차제에 아예 국회 그 인사청문법을 바꿔서 후보자가 이렇게 현장을 이탈할 것에 대비한 어떤 법조문을 추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것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런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법이 만능이냐.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애티튜드, 태도, 갖춰야 될 기본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김행 후보자가 자꾸 고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고발을 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고발까지 네. 또 하는 상황이네요. 뭐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또 김행 후보자가 뭐 고발하세요, 뭐 그런 또 발언도 있다고 네, 이야기하셨었는데 실제로 또 그런 상황이 네, 돼버리겠네요. 벌어졌습니다. 예. 자, 유인천 후보자 관련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욕설 영상은 가짜 뉴스다 이런 또 주장을 했었는데 이 영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상을 보도한 YTN의 자막이 문제였다. 정말 그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욕설 영상은 가짜 뉴스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욕설 논란 관련된 질의를 한 건데요. 당시에 보도된 내용, 그러니까 찍지 마.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을 향해서 한 발언인데 2018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찍지 마. 땡땡 이렇게 XX 표시를 자막으로 했는데 당시에 했던 발언은 찍지 마 X 찍지 마 X 성질 뻗쳐서 정말 X 찍지 마 이렇게 땡땡이 아니라 그 X다. 그러니까 하나만 발언을 앞쪽만 얘기했지 뒤쪽은 발언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욕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찍지 마 다음에 발성이 이른바 발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정말 그런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촬영한 그 영상분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공영방송이 이거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욕설을 이걸 확인 차원 이게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 완전히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이라는 것이 기자들을 촬영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찍지 마라고 반말을 하면서 땡땡이든 땡이든 그런 욕설 비슷한 혹은 욕설인 뭐 이런 발언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공직 후보의 자세인 것이지 아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YTN 같은 보도 매체에서 자막을 그렇게 달아서 오히려 내가 억울한 피해자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국민들은 다 압니다. 당시에 그 문화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 지금 후보자가 얼마나 화가 나서 기자들을 상대로 반말로 그렇게 욕설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했는지 실제 청문회장에서도 영상은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어요. 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본인은 눈을 꼭 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태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이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 저는 사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그래서 두 마디를 했냐 한 마디를 했냐 그래서 그게 욕이냐 아니냐 이걸 가르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되는 이 바쁜 와중에 이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수준인가 저는 정말 우리 스스로 너무 한심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08년 10월 26일 당시에는 유인촌 장관이 이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또 하기도 했었다. 맞습니다. 이런 또 보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입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요청을 했고 빠르면 네. 내일 장관 임명을 하게 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없어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김행, 유인촌
두 후보자도 다 그 수순을 밟는다고 봐야 될까요? 다들 그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그 신원식 후보자가 처음도 아니에요. 18번째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행 후보, 유인촌 후보도 그런 수순을 밟는다고 한다면 19번째,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겠네요. 무용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그동안 대한민국에 없었던 그 민주주의 절차 가운데 소중한 절차가 됐습니다. 과연 저분이 공직 후보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이른바 국민 검증을 받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민주주의 소중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오늘이죠. 6일이 지나면 그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민주당이 야당이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면 인사, 법원이면 법원 모두 어찌됐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법률 시스템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거나 견제하거나 뭐 이렇게 할 만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심하면 그냥 강행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작동 원리로 이게 맞냐. 견제와 균형 원칙이 깨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국회 안에 상당히 깊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글날 끝나면. 네. 사방팔방 난장판이 될 것 같다라는 예고가 나옵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무위원들에게 전사가 되라고 주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말로 싸워서 이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국의 패널 쇼 현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어떤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차원에서의 정치가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진중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참 예. 자, 이제 난감합니다. 우리 장윤승 기자가 한숨까지 쉬는데 힘내시고요. 너무 그래도 속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요. 네. 자, 마지막 질문 제일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네. 잠시 뒤에 있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입니다. 네.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한 20분, 18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후 네. 2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회의 상당히 길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당초 한 3시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균용 그 후보자에 대한 포결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순직 사건과 관련된 그 수사 외압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특검법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입니까? 예, 오늘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5시 이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 정도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국회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당론으로 정할 것. 아마 지금 1시 반부터 의총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예. 의총을 하고 있을 텐데 굳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부결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몇 의원들은 아예 100% 부결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성 자질 면에서 모두 부적격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 그다음에 뭐 10억 원대나 되는 그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던 뭐 등등 그리고 성범죄 관련된 너무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던 사례들 등등에 대해서 네. 이분은 좀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포인트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인데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이상할이 많지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자 방어에 소극적이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희생양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라는 또 다른 생각이 든다. 누군가를 그렇습니다. 추천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선까지 하면서 여러 청문위원을 해봤지만 이렇게 여당이 소극적인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이균용 후보자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후보가 또 왔을 때 예컨대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민주당은 건건이 계속 부결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인준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법부 공백이 네. 일어날 수도 있을 건데 정치권은 계속 대치 국면입니다. 장윤선 기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